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소재 연구실에 있는 심재영 박사입니다. 저는 그래핀과 같은 2차원 물질이 가지는 구조적, 전기화학적 특성들을 조절하여 다양한 응용에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원 소재가 가지는 반데르발스 갭을 엔지니어링하는 방식을 통해 전기화학적인 응용에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데르발스 갭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를 이용해 2차원 물질의 물성을 바꾸는 연구에 대해 소개한 후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3차원 벌크 물질은 많은 방향으로 원자 결합을 가집니다. 원자가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결합이 불완전해서 반응성이 생깁니다. 물성을 조절하기 위해 물질의 격자 사이에 도핑을 하거나 물질 조성을 바꾸는 얼로잉, 여러 물질을 섞어 복합체를 만들거나 원래의 구조가 손상된 정도를 조절하는 디펙트 엔지니어링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2차원 물질은 층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인 방향으로만 원자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표면 원자들의 결합이 충분히 이루어져 물질이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층과 층 사이에는 매우 작은 반데르발스 갭이 형성됩니다. 이 갭은 2차원 물질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도를 크게 증가시켜서 물질 특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차원) 소재 중 하나인 MOS2의 층 사이의 간격은 0.63나노이며 실제 반데르발스 갭은 이보다 더욱 작습니다. 이러한 작은 갭은 다양한 응용에 활용될 수 있는데 이온을 저장하거나 얇게 방리하기 위해 다른 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에 사용됩니다. 또한 반데르발스 갭에 다른 물질을 넣어 전자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정기적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반데르발스 갭을 이용한 연구는 갭 자체를 특정 목적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데르발스 갭을 이용해 물질의 물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반데르발스 갭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약 1나노미터 내외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데르발스 갭에 리튬 인터칼레이션 하면 원래 반도체였던 물질을 금속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리튬 인터칼레이션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MOS2의 반데르발스 갭에 삽입됩니다. 삽입된 리튬 이온은 MOS2 구조에 전자를 주입하여 전도대에 추가적인 전자 밀도를 생성합니다. 이 추가된 전자들은 2H상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1T상이 더 안정한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열을 가하면 다시 반도체상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물성을 조절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앞서 리튬 인터칼레이션한 MOS2를 물과 반응시키면 수소가 발생하면서 한 층 한 층 방리됩니다. 이 과정 후에는 물의 단층으로 방리된 MOS2가 분산되어 있고 이렇게 용매에 분산된 2차원 물질의 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백큐 필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화학적으로 방리된 TMD의 경우에는 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방리된 MOS2는 표면 전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는 용액을 만들 때 분산 용액에 에탄올을 섞어 필름을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얇은 필름을 합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SiO2와 같은 상용 기판에도 전사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 형성 과정을 설명드리면 단층으로 방리된 MOS2 용액을 진공을 잡으면서 필트레이션 하면 나노시트들끼리 가까워지게 되고 그 사이에 용매가 끼어들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더 진행하게 되면 반데르발스 갭이 더 작게 형성되면서 그 사이에 용매 분자들이 구속됩니다. 2D 표면의 그 높은 차지 덕분에 다른 솔벤트들이 끼어들 수 있게 되고 물의 경우 물 분자가 쉽게 빠져나가지만 에탄올 분자의 경우에는 더 견고해서 가열해도 유지가 됩니다. 합성한 필름의
표면 및 내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Atomic Force Measurement AFM을 사용하였습니다. 캔틸레버에 연결된 팁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물질 표면에서 발생하는 그 반발력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이 모드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특성들이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게는 이런 식으로 두께와 표면 러플리니스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KPFM 모드에서는 Surface Potential과 전자 이동, 그리고 이제 EFM 모드에서는 표면 정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된 필름을 KPM 모드에서 측정한 결과 가열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지티브한 포텐셜 값이 상승해서 강해지다가 300도에서 감소합니다. 이 매핑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빨간색 부분, 즉 포지티브한 포텐셜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물이 층간에 구성된 조건에서는 네거티브 포텐셜이 더 강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 급격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네거티브 포텐셜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에탄올 컨파인드 MOS2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포텐셜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전자 이동 경향을 분석하는 워크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 페르미 레벨의 상승 거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물질의 밴드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진공 레벨로부터 이제 페르미 레벨까지의 에너지가 이제 워크 펑션이고, 그다음에 에탄올 MOS2의 경우 이제 크게 변화해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엔도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엔도핑으로 인해 표면의 차지 트랜스퍼 특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XRD 측정을 하였습니다. XRD는 물질의 격자 길이나 층간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질의 구조 및 어떤 물질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에탄올 컨파인드 MOS2 같은 경우에는 층간 분자가 200도까지 유지되지만, 이제 H2O MO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도 어닐링 과정에서 이미 물 분자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층간 구속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001픽 같은 경우, 에탄올 MO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도까지 유지되지만, 이 001픽은 원티 페이즈 MOS2의 즉 금속성 MOS2의 반델베스 갭을 나타내고, 002픽 같은 경우는 2H MOS2의 그 반델베스 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제 층간 거리 변화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에탄올 분자가 200도 열 처리 후에도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XPS 분석을 통해 층간에 존재하는 에탄올 분자의 유무와 화학적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CO 이중결합 픽은 이제 물이 구속되어 있는 MOS2 필름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탄소 기반의 에탄올 분자가 존재하고 산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리브데늄 3D 픽을 분석을 해보면 열처리 과정에서 금속상에서 반도체상으로 픽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300도 조건에서는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픽이 강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름 표면의 소수성을 이제 컨택 앵글을 측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방울이 형성되는 그 높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소수성이 강한지 또는 친수성이 강한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에탄올 컨파인드 MOS2를 이제 어닐링한 샘플 같은 경우가 가장 그 표면 소수성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탄올이 층간에 구속되어 있는 반데르발스 갭 엔지니어링은 MOS2의 이제 엔도핑 효과와 그다음에 상변화 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표면 소수성 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성된 소수성 필름을 이산화질소 가스 센서에 활용했습니다. 최근 가스 센서 분야에서의 이슈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상온에서 구동되어야 하고, 실제 환경에서 수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센서의 활성 부위가 수분과의 인터랙션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이제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2차원 물질을 활용한 질소 가스 센서는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효과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열하거나 아니면 UV를 조사해서 에너지를 주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수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 인캡슐레이션 층을 인위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합성하고 검증한 분자가 구성되어 있는 필름을 NO2 가스 센싱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ID 패턴된 센서 기판에 합성한 MOS도 필름을 전사하였고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NO2 가스 반응을 이제 분석하였습니다. 200도로 가열한 필름 조건에서 크게 선택성이 향상되었고 이제 물 분자가 구속되어 있는 필름에 비해서 이제 에탄올 분자가 구속되어 있는 필름의 반응성이 3배 이상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도로 가열한 조건의 필름으로 이제 습도 환경을 바꾸면서 측정했을 때 상대 습도 60%에서 에탄올 컨파인드 MOS 필름은 H2O의 이제 10배에 준하는 반응성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스 농도를 바꿔주면서 측정했을 때도 높은 반응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NO2 반응성이 향상된 이유는 앞서 KPFM으로 확인했던 엔도핑 효과 덕분이고 습도가 높은 분위기 하에서도 이제 NO2 반응성이 향상된 것은 이제 상변화 과정에서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NO2 가스에 대한 선택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가스들을 섞어서 이제 같이 측정을 했을 때 이 NO2에 대한 리스폰스만 유독 이렇게 높았고 따라서 이제 선택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도가 높은 분위기 하에서도 오랫동안 이 5주에 걸쳐서 NO2 가스 센서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했을 때 이제 H2O가 구속되어 있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까지 급격한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이 반응성이 44%까지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에탄올이 컨파인드 돼 있는 M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 이후에도 95%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스테이블한 오퍼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다른 레퍼런스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분 안정성과 이제 리스폰스를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제 반데르발스 갭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상온 및 고습 환경에서 NO2 선택성이 높은 필름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NO2에 대한 선택성과 이제 H2O 저항성 향상에 대한 원인이 디펙트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조건의 조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XPS 분석을 통하면 이제 몰리브데늄과 설퍼의 아토믹 컨센트레이션 레이쇼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벌크 상태의 MOS도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수치인 1대2에 준하는 레이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H2O 그다음에 에탄올 컨파인드 M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훨씬 낮은 수치인 1.75와 1.74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가스 흡착은 표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의 설퍼 베이컨시가 중요한 활성점이 됩니다. 두 조건 모두 디펙트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MOS 표면 설퍼 베이컨시에 대한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면 이제 베이컨시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뭉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형태의 베이컨시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NO2에 대한 반응성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이컨시가 많은 상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 베이컨시의 형태가 용매가 구속된 필름과 이제 수분이 구속된 필름 간에 이제 표면 반응성 향상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DFT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베이컨시의 형태를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의 베이컨시로 구성된 아이솔레이티드 베이컨시, 그리고 두 개가 연결된 라인드 베이컨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베이컨시가 연결된 뭉쳐진 클러스터드 베이컨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컨시 컨피규레이션이 이제 표면 반응에 NO2와 이제 H2O에 대한 표면 반응성에 대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드립션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반응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설퍼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2와 H2O에 대한 이제 어드립션 에너지 차이가 크고, 라인드 베이컨시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클러스터드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NO2와 이제 H2O에 대한 선택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 차이가 적을수록 이제 비슷한 비율로 산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작은 에너지가 필요한 구조가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게 되는데, 에터널 컨파인드 M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와 베이컨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보다 이제 라인드 형태의 포메이션 에너지가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 라인드 형태의 베이컨시가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고, 반면에 H2O MOS 같은 경우에는 라인드와 클러스터드 베이컨시 간의 포메이션 에너지 차이가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컨피규레이션이 이제 서로 비슷한 비율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표면 베이컨시 응집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클러스터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에터널 컨파인드 MOS 같은 경우에는 베이컨시 응집이 억제가 되고, 표면에 아이솔레이티드 베이컨시, 그다음에 라인드 베이컨시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터널 컨파인드 MOS2의 표면이 베이컨시가 이제 NO2 가스 반응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라인드 베이컨시, 설퍼 베이컨시 형태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선택성과 NO2에 대한 선택성과 수분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몰큘 컨파인먼트 방법에 의해 이제 물과 에탄올을 반델발스 갭에 구속시켜서 표면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탄올 컨파인드 MOS 필름의 경우 엔도핑 효과가 얻어졌고, 덕분에 차지 트랜스퍼 특성이 개선되어서 NO2 선택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펙트가 많은 환경에서 이제 클러스터된 베이컨시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그다음에 라인드 베이컨시가 만나서 표면 수분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처럼 MOS2 반델발스 갭에 구속된 분자 유형에 따라 표면의 NO2 선택성 및 H2O 반응 안정성이 조절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에터널 컨파인드 MOS2 구조는 엔도핑 효과와 더불어 NO2 선택성과 수분 저항성이 있는 액티브 설퍼 베이컨시 수가 많아져서 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NO2 센싱이 가능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